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2018년 컴활 2급 실기 예제 A형 문제고요. 먼저 기본 작업인데요. 말 그대로 시트에 자료를 입력하고 타이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을 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를 나눠 주거든요. 그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문제는 말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 학과 코드, 학과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왜냐면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89872 SQ89163 DB37245 AV328 제가 이건 느린 편인데요. 저처럼 느리셔도 아주 쉽게 충분히 2급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S를 주로 눌러주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호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정보통신과, 컴퓨터 정보과, 식품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학제 2년, 4년, 3년, 3년, 2년, 3년, 4년 확인도 해주시고요. 여섯 명, 8명, 7명, 9명, 6명, 4명, 7명, 3, 보통 이런 작업들은 3분에서 최대 5분까지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양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백분율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동 백분율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백분율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여기 백분율 있죠?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기가 싫다. 그럼 컨트롤 F1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입력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작업 2 해볼게요. 기본 작업 2에서는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영역이죠. 가운데 맞춤하고 맑은 고딕 가서 네, 고딕하고 그리고 그게 16. 그 다음에 스타일 굵게 밑줄은 이중실선, 이중 밑줄이죠. 네, 이거 1번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A4, A6
여기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7에서 A9 가운데 맞춤. 근데 이거 동시에 컨트롤 누르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나씩 합니다. 하나씩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F4에서 F6, 그 다음에 F7에서 F9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주고, A3에서 F3까지는 셀 강조색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강조색 5를 적용하시오. 이 강조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 15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 표시를 하시오. 이거는 여기서 눌러도 되지만 사용자 서식을 사용하려 했으니까 컨트롤 1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고요. 뭐라고 쓰냐면 문자 뒤에 %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골뱅이를 하고 %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D4에서 D9을 어떤 배점으로 정의하시오. 여기서 배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F9까지 Shift 누르면서 F9까지 눌러주면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해라. 네,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바깥 테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번까지 완료가 되고요. 3번 문항은 조건부 서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조건부 서식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A4에서 H18 영역에서 A4에서 H18 영역이죠. 여기죠. 요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A3까지 하면 안 돼요. 201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여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이용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수식을 사용해서 지정할 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이 는을 쓰고 레프트 함수를 씁니다. 이때 는은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레프트 어떤 레프트냐면 여기 A4에 있는 셀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쭈루룩 찾아야 되잖아요. 2014라고 적혀 있는 학번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F4번을 눌러서 A10만 고정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2014라는 학번을 찾아라 뭐죠? 레프트라는 거는 왼쪽에서 이거를 찾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자리까지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2014까지 건데 채우기가 무슨 색이었죠? 네, 표준색 빨강이니까 표준색 글꼴색이 빨강이다. 그러면 글꼴색을 빨강으로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계산 문제. 보통 계산 문제에서 3문제 이상 맞춰야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F1을 눌러주고, 네,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계산 작업을 시행하라. 표 1에서 응시일이 C3에서 C9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을 하고 if와 위켄드 함수를 사용해라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if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지만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범위 지정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편하니까 이걸 먼저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위켄데이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요. 이거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고요. 그래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고, 이거는 아까 유형이죠. 월요일을 숫자 몇으로 표기를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날짜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F4번 이렇게 눌러줘요. 왜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C를 고정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이 1인 유형이니까 여기서 보면 숫자 2가 월요일이 1인 유형이네요. 여기 설명을 보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함수로 돌아와서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니까 그럼 금요일이 5잖아요. 월요일이 1이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게 평일이겠네요. 그러면 이게 true 함수가 평일, 만약에 6, 7이 주말이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주말은. 그래서 false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2016년 5월 15일은 주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요. 이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게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 2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학점 기준표를 참조해서 학점을 계산하시오. 네, 학점을 계산하는 건데 이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평균은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 구하는 거고요. 다음 average와 hlookup 함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 hlooup은 이렇게 h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게 hlookup 함수고 세로로 가는 게 vlookup 함수니까 가로는 hlookup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hlookup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뜻이 fms를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뭘 적냐면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저희가 구하려는 게 일단은 여기서 찾는 건데 평균 점수를 알아야 되니까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average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G셀과 H셀을 고정시켜주니까 F4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테이블은 여기서 기준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테이블 함수에서 몇 번째를 표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저희는 평균값을 보고 학점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거는 비슷하면 표기를 할 거냐, 내림 정확하게 표기할 거냐, 정확하지 않은 값도 표기를 할 거냐 라는 건데 이 사이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H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true라는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0을 제외하고
1이나 2 숫자 같은 걸 쓰면 이렇게 true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학점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고요. 네, 표 3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를 한번 보시죠. 표 3에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에 계산하시오. 경영학과 평균 평점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그리고 조건은 여기에 표기하고 D-average 함수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라.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라운드 함수를 먼저 써요. 왜냐하면 이 D-average 데이터에서 평균 평점을 갖고 오고 그 값을 반올림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건부터 먼저 사용할게요. 경영학과의 경영학과니까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V를 해주고요. 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네, 이때 여기 표시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6, 2, 3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 본인이 어떤 것들을 반올림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둘째 자리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 2를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어떤 값들을 계산하는지 이렇게 계산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숫자 2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값을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D-average 함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D-average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이걸 사용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필드 어떤 그 레이블을 가져갈 것이냐 평점을 계산하는 거니까 평균 평점을 계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열의 그런 걸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정된 조건이 있는 셀 범위예요. 저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평균 평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을 제시한 여기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3.74라는 그런 평균 평점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 4번 문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 계산하시오. 보통 학생 수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count ifs를 쓰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count ifs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건 범위를 말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여기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이게 70점 이상이다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탭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회계 점수도 70점 이상. 네, 그 다음에 경영전략도 70점 이상. 네,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다 70점이 넘어가는 학생 수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사람이 한 명이네요. 한 명.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뭔가 잘못했는데 이게 79점이 아니고 70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입력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3명이 맞네요. 이렇게 3명 그 다음에 여기 1명 여기 1명 그래서 총 3명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표 5에서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이러면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학과의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프로포 함수가 필요하죠. 근데 프로포 함수도 필요한데 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서 세 자리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네요.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앞 세 자리부터 표기를 해봅시다. 레프트 함수를 먼저 쓰고 늘 그렇듯 이렇게 함수를 넣어갑니다. 세 자리까지 표기하니까 이거 3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를 사용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눌러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열을 고정을 해줍니다. F4번 눌러서 두 번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눌러주고 이렇게 하게 눌러주면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저희는 HEA 2015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year 함수도 같이 써줍니다. 어떻게 같이 쓰냐? 이 문자를 같이 사용해주고 year를 함수를 사용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면 표기가 되죠. 그래서 year는 이 문자의 앞자리 2015년만 가져오는 함수죠. 그 다음에 F4번 두 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열을 고정을 해주고 왜 해주냐면 이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표기가 되죠. 네, 이렇게 문제없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의 합계의 최대값 그리고 기본 영역의 인성 교육 평균을 계산하시오. 먼저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는 무조건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정렬을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오. 컨트롤 F1을 눌러서 정렬을 해줍니다. 데이터의 정렬. 다음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눌러주면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부분합은 최대값과 평균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최대값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요. 학과별 합계 최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부분합은 여기 있죠. 이게 엑셀이 2016 버전이다 보니까 2010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과는 최대값. 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각 최대값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영역, 인성분사, 교육훈련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합도 구해줘야겠네요. 평균을 눌러주고 체크를 다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 세로값 대체 이것도 해제해주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기와 같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합계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눌러주고요. 분합이 아니고 통합 기능 여기 있네요. 합계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거를 추가를 해주고 2014도 추가를 해주고 2015년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행과 왼쪽열이 같은으로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합계의 값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이네요. 매크로 작업은
24 여기에 해당되는 셀이죠. 총점을 계산해라. 총점은 합계죠. 합계를 계산하고 소양 인증과 직문제 합계이고 단추를 A10에서 B11을 입력을 해라. 텍스트를 총점을 입력하고 총점 매크로를 생성하라. 여기 개발 도구가 있어요. 이 개발 도구는 이 파일에서 만약에 저 개발 도구가 없으면 여기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에서 찾아가지고 그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A10에서 B11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면 정확하게 칸을 채우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총점 매크로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기록을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고 단추 행성 확인하고요. 총점을 계산하는 거니까 각 합계를 계산을 하면 되죠. 소양 인증과 직무 인정.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고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단추를 눌러주면 총점을 계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도 총점으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총점으로 입력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E3까지 표준색 노랑을 채우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 다음 이거는 도형의 빗면을 사용해서 D10에서 E11까지 영역에 생성하고 채우기를 하는 매크로를 실행하라 하는 건데, 도형에 삽입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빗면이란 게 있어요. 빗면을 눌러주고 Alt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을 생성해 주고요. 매크로를 지정해 주고요.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정한 대로 표준색 노랑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 노랑 채우면 이렇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개발 중지, 기록 중지를 눌러주고 여기 말 그대로 채우기라는 걸 채워줍니다. 이거를 눌러주면 없어지는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아무 색깔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 노란 색깔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각 5점이고요. 이것도. 다음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인데 차트 작업은 이것보다 2016 버전은 2010 버전과 다른데 이것들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는 합계 계열과 2010인 요소가 제거되도록 합계 요소가 2010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서식을 데이터 계열을 지정을 해야겠죠. 여기 차트 디자인의 2016 버전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눌러주는데 합계를 없애야 되니까 합계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대해서 편집을 해줍니다. 여기 데이터 영역 한번 확인해 주시고 A4죠. A4는 성적 장악 영역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2012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계 가계 장악도 마찬가지로 이걸 확인을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2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계열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거 근로장악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계열을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2012, 2013, 14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각각마다 이 가로축 레이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게 제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 종류를 여기 있네요. 2010 버전에 여기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약간. 누적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 누적 세로 막대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을 하고 A1 셀가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여기서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차트 요소 추가가 있어요. 여기 추가 있는데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C를 한번 누르고 하면 차트 제목을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고 는 A1 셀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기해라. 근로장악 계열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근로장악 계열이 선택이 되죠. 되고 데이터 레이블 표기를 하면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갑니다. 한쪽 끝에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되고요. 한쪽 끝에 이렇게 눌러주고 설정을 하면 되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는 거는 여기 있죠.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네요. 2010은 이렇게 표가 뜨는데 16부터는 이렇게 뜨니까 테두리 스타일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둥근 모서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고 닫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 보통 각 영역들이 보조축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각 영역을 설정을 해서 보조축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세로축도 각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을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8년 커마 2급 실기 A형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